나는 솔로 30기 2화 감상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저번 시간에 이제 30기가 시작됐죠. 애견남 테토녀 특집. 왠지 하남자 나대는 여자 특집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 일단 명칭상 그러고 보니까 저번 시간에 저녁 먹는 것도 안 나왔네. 보통 세기수 첫 화에서 첫날 밥 먹는 것까지는 나오는데 저번에 너무 안 나왔죠? 그러니까 등장하는 거에 너무 시간을 많이 썼어. 자, 요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상철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거의 영상 막바지쯤에 이 모여있는 남녀가 서로 누가 누구에게 그 이성적인 호감이 아직 싹 트기 전 그럴 때는 이 공간 안에서 단체 모두에게 이로울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는 사람들이 좀 눈에 띌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기회가 생길 거다라고 했는데 상철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 앉아서 좀 얘기 좀 하면서 저녁거리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 좀 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단체 생활을 위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지금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수피울 줄 아세요? 내가 뭘 할 줄 몰라도 돼요.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서 시키면 돼요. 자, 이럴 때 이 얘기도 해드릴게요. 지금 그 상철이 혹시 VP올 줄 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누구죠? 광수인가요? 광수가 제가 할 줄은 아는데 라고 해서 나섰잖아요. 근데 지금 영수도 붙었고 근데 둘 다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해보긴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는 거야. 그럼 이때 둘이서 낑낑대는 것보다는 혹시 이거 번개탄 이용해서 불 피울 줄 아는 분 계세요? 제가 이거는 안 해봐서요 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은 다른 누군가가 나타날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남녀를 떠나서 지금 영재가 하는 저 모습도 되게 좋은 거예요. 이 전체적인 거 진두지휘하는 역할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상철이 일단 이 전체적인 거를 제안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영자가 불 피우는 거에 한정해서는 지금 또 거기를 그 부분을 지금 리드하고 있죠. 그 영자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시선이 확 가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영자가 눈에 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이 다 영자를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내가 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싶은 이성이 있잖아요. 그 이성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주목받는다는 건, 내가 눈에 띈다는 거는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성이 많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남녀가 모여있는 공간에서 기회를 많이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기회? 썸 탈 기회. 그 다음에 여기서 나한테 다가오는 이성들 중에 내가 왔으면 싶은 이성은 없네. 그럼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 사람이 안 오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요? 나는 다른 남자들은 올 필요가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지만 이걸 해야 그 다음 단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온다고 해서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남자가 3명이나 있죠. 여자 1명이고 여기서 나는 내가 특별히 영자에게 뭔가 그 감정적 연결을 만들어서 뭔가 썸을 조금 이루어보고 싶다라는 의도가 꼭 있는 게 아니라면은 즉 다른 여자하고도 뭔가를 나는 가능성을 좀 가져보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요. 그런 여지가 있다면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빠지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지금 여기에 붙어 있어봤자 답 안 나오는 게임이에요. 왜냐, 영자가 자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여기서 영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몹시 어려워요. 불 피우는 걸 모르잖아. 여기서 내가 눈에 띌 만한 걸 할 게 없잖아. 한다 하더라도 경쟁자가 2명이나 더 있고. 그럼 여기서 차라리 여기 사람 많으니까 저는 저쪽 도와줄게요 하고 다른 데 가는 게 나아요. 다른 데서 내가 혹시 눈에 띌 만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찾아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영수 아주 잘했어요. 빠져있는 게 나아요. 지금 영수는 저번 예고편 보면은 영자님이 눈에 들어왔어요 라고 했잖아요. 즉 영자와 뭔가 잘해보고 싶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에 가 있고 싶거든.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은 게 사람 심리예요. 근데 저기서 자기가 압도적으로 뭔가 할 그럴 자신이 없으면은 다음 기회를 노리고 빠지는 게 낫습니다. 다음 기회를 노리려면은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내가 먹을 파이가 없어. 차라리 이 전체적인 남녀 이 공간 안에서 내가 조금 돋보일 만한 그런 행동을 다른 곳에서 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다른 곳에서 해도 영자가 알 수 있어. 완전 다른 데 가는 게 아니잖아. 자, 영수가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왔죠. 왜 왔을까? 본인이 돋보일 만한 행동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온 거예요. 불 피우는 건 내가 자신이 없어서 빠졌어. 고기도 굽는 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선 내가 어필할 수 있잖아. 온 거예요. 지금 영식 그리고 영호 광수 3명 다 나가리입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네. 이 얘기도 해야겠네. 와, 영자님 이거 어떻게 구웠어요? 눈 엄청 매운데?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은 겁니다. 상대방과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뭔가 접점이 있으려면요 말을 걸어야 돼요. 근데 어떤 말을 걸어야 되죠? 제일 궁금해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관련 있는 말을 걸면 돼요. 그래서
와, 이거 고기 맛있겠네요. 이거 무슨 고기지? 약간 삼겹살 같은데? 와, 이거 되게 질 좋은 삼겹살인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고, 지금 영수가 한 것처럼, 와, 영자님, 와, 이거 안 매워요? 어떻게 했어요? 상관없어요. 그래야 이런 말이라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렌즈 끼면 눈이 안 맵구나. 아, 나도 렌즈를 끼고 와야겠는걸? 뭐 이런 거 해도 되고. 아니, 뭐, 렌즈가 도대체 어떤 렌즈예요? 뭐, 특수 렌즈예요? 이런 농담을 쳐도 되고. 자, 이제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여기서 누가 눈에 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얘기할게요. 자,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리액션이라도 잘하면 됩니다. 와, 고기 너무 맛있어요. 와, 이거, 와, 진짜 잘 구우신다. 야,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제가 진짜 손에 꼽을 정도인 것 같아요. 이런 거라도 하세요. 할 거 없으면. 그래야 열심히 구운 사람이 보람을 느낍니다. 맛있게 먹어줬구나 라고 눈에라도 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이 양반. 누구야? 광수 아니고 뭐지? 상철이었나? 아, 모르겠네. 이름이. 아, 상철 아닌데? 아, 누구지? 이름도 생각 안 나. 눈에 하도 안 띄어서. 자, 이렇게 스킵돼서 넘어간다는 건 건질 게 없다는 뜻이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제작진이 나중에 써먹으려고 아껴뒀다 이런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몹시 안타까워요. 분석을 해야 되는데 다 날린다는 건. 안녕. 아, 지난 시간에 여자들 첫인상은 나왔는데 남자들 첫인상 공개가 안 됐죠.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개하는 건 현재 시점에서의 첫인상이 아니라 처음에 등장했을 때의 시점으로 첫인상 선택이에요. 그러니 지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 순전히 외모로만 뽑았다가 맞을 겁니다. 구애의 춤인가? 아, 제작진들이 별걸 다 시키네요. 현타 오겠다. 야, 참 기수가 갈수록 제작진들이 더 독해지네. 야야, 아주 그냥 출연자들 골수까지 빼먹는구나. 이 얘기해야 돼. 영자가 언제까지 해요? 부끄러운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영자가 당차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이 나는 솔로에서는 정말 밖에서는 해보지도 않았던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건 남녀 통틀어서 마찬가지죠. 그럴 때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들을 너무 당황하지 않은 티를 내줄수록 좋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럴 때 별거 없어요. 설령 대단한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그냥 안심시킬 수 있는 어떤 말 한마디면 돼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영수가 1분 정도만요. 별거 아니지만 이거 하나에 영자가 조금 마음이 놓아질 거예요. 아, 1분 정도만 참으면 되는 건가? 장담컨대 영자는 처음에 첫인상은 영식을 뽑았잖아요. 영수도 바뀌었다. 제 오른손 겁니다. 웃는 거 예쁜 여성 싫어하는 남자 없습니다. 그냥 영자가 보여준 외모, 긴 생머리, 옷 입은 차림 이런 것들이에요. 아직 저 사람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끌리는데 뭔지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이야기한 거예요. 저 얘기 듣고 여자분들께서 웃는 걸 좋아하는구나 남자들이. 난 많이 웃었는데 왜 안 먹히지? 내가 웃지 않아서 안 먹혔나? 아닙니다. 그냥 당신 생긴 게 저 남자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영호는 코를 굉장히 빡세게 세운 것 같은데요. 처음에 제가 첫 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숙이 1번으로 이제 입장하면서 많이 웃었잖아요. 한 표 이상은 받을 거라 생각을 했었다고. 역시나 잘 웃는 여자는 일단 무조건 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숙이는 굉장히 잘 웃었고 그리고 1번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더 기억에 남을 확률이 높아요. 가장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야, 나는 솔로도 극한 직업이다. 영자가 그래도 춤을 잘 골랐네. 엉덩이만 옆으로 흔들면 되기 때문에. 자, 저번에 예상했던 대로 영식도 영자를 뽑았네요. 영자가 영식을 뽑아서 둘이 같이 서서 이제 나중에 둘이 잘 되게 되면은 기념 영상을 남긴다면서 막 찍었을 때 영식이 영자에게 던졌던 멘트들이 있잖아요. 플러팅 같은 멘트. 그거 들었을 때 영식도 영자를 첫인상 선택한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영식도 영자를 뽑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영자가 영식과 조금 더 진행될 확률도 높습니다. 영수가 자기한테 왔지만 영식도 자기에게 왔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영식도 날 뽑았네. 나도 영식을 첫인상 뽑았고. 그러면 안정적인 영식과 조금 더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영수에게는 본인이 첫인상을 뽑지 않았다는 건 영수가 날 뽑을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날 뽑았다는 거에 대해서 의아함을 가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아한 상태에서 갑자기 노선을 영수로 바꿀 그럴 만한 용기가 안 난다? 이게 좀 더 맞는 표현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수가 영자에게 내가 처음에는 조금 너에게 다가가지 못했지만 너에게 첫인상도 뽑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밥을 먹으면서 네가 보여줬던 모습 등등을 통해 매력을 느껴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야 라는 거를 잘 보여주기만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매력적인 남자로서 본인의 매력을 지켜나가면서 다가간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은 영식이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져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1화에서 살짝 보기만 하더라도 영식이 영수보다 매력이 뛰어나 보이진 않았어요. 자, 영철도 영자를 첫인상 선택을 했었네요.
확실히 영자가 첫인상에서 표를 많이 받을 만했어. 일단 복장이, 그리고 긴 생머리, 환한 웃음 말했잖아요. 남자들이 좋아할 요소를 다 때려 박았다고. 세 표를 받은 게 이상할 리가 없죠. 근데 영철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감당이 될까 어렵다라고 얘기했었죠. 본인이 이제 영자의 기운을 받아들일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과연 이 첫인상이 쭉 이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영자가 싫어서가 아니라 매력이 너무 넘쳐서 매력을 받을 자신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다른 데로 노선을 빠르게 타거나 아니면 다른 데 가면서 계속 영자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거나.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생기냐면은 이 나는 솔로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냐의 차이예요. 적응을 빨리 해서 괜찮겠는데? 나 지낼만 하겠는데? 이제 좀 더 어색한데? 편해졌는데? 싶으면은 그러면 다시 영자에게 갈 겁니다. 근데 여전히 계속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면은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찾을 테니까 영자보다는 조금 더 쉬워 보이는 여자로 가겠죠. 기가 좀 더 낮은 여자. 거기에 하나 더, 영자가 지금 남자 두 명에게 선택받은 걸 알게 된다면 더더욱 영철은 겁을 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영자를 포기할 가능성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완이요. 옥순도 한 표 받을 때가 됐는데, 왜냐면 옥순도 되게 일단 환한 에너지를 뿜잖아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기 때문에 옥순이 표를 못 받을 리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영자, 옥순, 영숙 이 세 명은 눈에 띄게 그 환한 미소와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었기 때문에 첫인상에서 남자들에게 표를 받을 확률이 무조건 높습니다. 옥순은 그 중에서도 거의 영자 못지않게 텐션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표를 받을 만했다고 생각했어요. 확실히 광수는 웃어야 돼. 무표정이 있으면 사람이 울상인데 웃으니까 되게 귀엽게 생겼어. 충분히 수요가 있는 얼굴입니다. 네, 저기서 이제 듬직한 모습만 보여주면 돼요. 듬직한데 되게 귀여워요. 이거만큼 결혼 정년기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가 없어요. 진짜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광수가 좀 제발 부탁이야. 저 웃는 얼굴에 조금만 듬직한 모습을 보여줘. 수줍은 모습은 좀 참아줘. 이 세 명이 지금 아직까지 표를 못 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안 느껴져서 그래요. 첫인상에서 웃는 것보다는 쑥스러워서 부끄러워서든 어쨌든 얼굴이 좀 굳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도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속마음을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 아쉽게도 상대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저 사람이 좀 쑥스러워서 안 웃었겠지라는 걸 알고 있어도 일단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남자분들께 드리는 얘기예요. 여자분들에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안 될 겁니다. 여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정서적인 걸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남자들은 예쁜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특히 첫인상. 속은 만나서 대화를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인상을 여자를 고를 때요, 꼭 나는 솔로가 아니더라도 직장이나 모임 이런 데 갔을 때 여자가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그냥 혼자서 그냥 좀 무표정이나 혹은 약간 살짝 뚱한 표정으로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공략해보세요. 의외로 기회를 쉽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말 걸어주길 기다리고 있는 여자도 되게 많아요. 단적인 예로 되게 무표정하게 가만히 있길래 화났나 싶어가지고 겁나서 못 가고 있는 남자들 천지인데 내가 뚜벅뚜벅 가서 안녕하세요, 옆에 앉아도 돼요? 하면은 의외로 갑자기 보자마자 네 그럼요 하고 웃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남출이에요. 이 남자 영수만큼 좀 기대돼요. 뭔가 남자들 사이에서 좀 믿고 의지할 만한 형 같은 느낌을 줄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여자들에게도 굉장히 어른스러운 그런 남자의 모습을 풍길 것 같다라는 그런 궁예질이 듭니다. 와, 이거 진짜 의외였어요. 와, 상철이 현숙을 뽑을 줄 진짜 몰랐어. 왜인지 되게 궁금한데?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나? 재밌네, 멘트가. 이게 제가 좀 전에 말한 그걸 공략한 케이스입니다. 이 사람이 잘 웃고 안 웃고 이런 부분은 어차피 내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지 않고서 알 수 없다. 처음부터 편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순전히 첫인상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외모를 갖고 있는 그런 외형을 갖고 있는 사람만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본인이 선택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던 거지. 더더욱 마음에 드는데? 자, 가장 밝은 에너지를 뿜는 두 여자가 왔습니다. 영자랑 옥순. 무조건 이 자리는 즐거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남자들이 엄청 좋아할 겁니다. 여기서 이 두 명이 더더욱 급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예요. 현재 영자가 3표고 옥순은 1표지만 알 수 없어요. 옥순과 영자가 또 갖고 있는 매력이 다르기 때문에 영자는 조금 더 쿨함, 멋짐, 즉 남자가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는 사람,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고, 옥수는 그런 느낌은 안 들지만 좀 더 여자다운 느낌이 강해요. 귀엽거나
혹은 애교 많거나 이런 느낌이 영자보다 훨씬 강해요. 그래서 저는 옥순도 충분히 영자 못지않게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야, 영식 대단한데? 오, 생각보다 많이 적극적이네.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저는 영식이 뭐랄까 매력적인 모습을 많이 못 보여줄까봐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뭐 일단은 만나서 대화의 티키타카를 봐야 알겠지만 거기서 보여지는 그런 이제 감정의 그 오르락내리락 얼마나 잘 주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일단 그 시작으로는 먼저 말을 거는 행위 이거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단 갖고 있다는 거잖아. 쉽게 다른 남자에게 뺏기진 않아요. 설령 이게 준비되어 있고 연습한 미소라고 해도 이거는 얼굴에 침을 뱉을 수가 없어. 너무 생겼잖아. 영식 잘하는데? 오. 일단 현재까지로서는 만점이에요. 자기소개 전이기 때문에 아직 얘기할 수 있는 정보가 없잖아요. 호구조사를 못한단 말이야. 이럴 때 되게 말이 막혀요.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는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연애할 때 어떤 식으로 대화하는지. 잘하네. 자,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혹시나 이걸 보고 그러면은 처음 만날 때 연애 스타일 이런 거 물어봐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거는 나는 솔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는 솔로는 여기에서 뭐 하러 왔어요? 썸 타러 나온 거예요. 연애하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저걸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물론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걸 납득하고 본인이 받아들여야 될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밖에서 보자마자 연애 스타일이 어때요? 싸우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바로 이걸 보고 아셔야 되는 거는 저런 멘트를 외우는 게 아니라 저런 분위기에 어울리는 말을 한다. 저 상황에 맞는 말을 한다. 명분이 있는 말을 한다. 그런 질문을 한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모임에서 만났다면은 아직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방금 내가 이 사람 옆자리에 처음 앉았어. 그러면은 다른 걸 물어보지 말고 예를 들면은 이 모임은 언제 나오셨어요? 언제 처음 나오셨어요? 이런 걸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지금 뒤풀이 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어때요? 먹을만해요? 이런 음식 좋아해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그러면은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렇구나. 저도 자주 가는 단골 가게가 있는데 거기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죠. 질문 좋다. 명분이 되잖아. 비슷한 걸로 어떤 질문이 있어요? 솔로나가 나오니까 어때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겠지. 첫날이라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얼떨떨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오늘 영자님 덕분에 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나이스! 이거예요. 영자가 자기를 뽑은 거 알고 있잖아요. 가능성도 이미 있다는 걸 느꼈고 가능성 확보됐고 그리고 나도 영자에게 마음이 있고 그러면 이 정도 표현은 전 괜찮다고 봐요. 잘하는데 이 새끼? 여자들의 이상형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영수가 의자왕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게 영수가 보여주는 태도들이 재밌잖아요. 신나잖아. 계속 툭툭 건들고. 특히나 영자처럼 에너지가 넘치는 여자들은 영수 같은 남자가 좋아. 왜냐하면 이 넘치는 에너지를 소모하기에 딱 좋거든. 그래서 지금 말하는 다정한 사람을 안 좋아한다는 건요. 다정한 게 싫다는 게 아니라 노잼을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영식이 에너지가 없냐? 아니에요.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산책 가자고 하고 자기 뽑고 다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노잼이긴 하지만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이 사람이 왜 괜찮지? 난 다정한 사람 안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눈으로 봤을 때 다정한데 왜 나는 이 사람이 괜찮게 보일까? 에너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에너지가 충분히 소모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호 아니요. 상처 스캔하는 거 봤죠?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방송엔 잡혀도 괜찮아요. 이 안에서는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차피 시선에 여러 군데 가기 때문에 상관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내가 뭘 하더라도 전체를 봐야 돼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돼. 그래야 뭐 하나라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나 되게 느낌이 좋은데? 멘트 뒤지잖아! 나와서 잠 좀 깨고 오실래요? 멘트 좋죠? 일부러 마주쳤어요. 설령 아니어도 돼요. 에이 다른 데 보시던데, 에이 영자님 보시던데, 이런 얘기 들어도 괜찮아요. 너무 현숙님만 보면 민망할까 살짝 갔다 온 거예요. 이렇게 개드립 치셔도 됩니다. 좋아요. 당연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잖아. 차라리 솔직하게 저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외모예요. 마치 길거리 번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도 닮아가지고요. 뭐 이딴 소리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요. 너무 예뻐서요. 그게 제일 좋아요. 누가 애견남이래? 무슨 애견남 특집이야 이게. 이렇게 적극적인데 지금 상철이. 이런 말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여자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남자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리드하는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저런 말이 마이너스가 되긴 합니다.
저렇게 말해놓고 뒤에서 상철이 또 나설 때 나설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먼저 다가가서 산책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저렇게 말을 하느냐?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는 그렇게까지 나서진 않아 라고 본인이 겸손을 떠는 거예요. 본인이 의지가 충만할 때 나설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저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대체적으로는 조금 지켜보는 스타일이고요. 하지만 필요할 때는 나서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저거는 조금 좋지 않은 대답입니다. 안녕. 첫날 정도는 좀 지켜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날 자기소개 이후부터 움직여도 그렇게까지 뒤처진다고 생각은 안 해요. 벌써부터 걱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영수가 어쨌든 처음에 그 차로 이동하는 짧은 순간 고기 구울 때 이럴 때 보여주는 그런 매력적인 요소가 있었어. 그래서 저 사람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좀 더 지켜볼게요. 예상이 맞았어. 본인만의 기준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 외모만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는 아니다. 저 사람들의 이제 조건 같은 것도 나랑 점쳐본 다음에 거기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을 좀 고르고 나서 움직이는 게 맞다.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안 하겠다는 표현이 맞는 거죠. 제 생각인데 움직이고 나서 다음날 돼서 조건을 봤는데 자기소개 들었는데 아씨 어떡하지? 바뀌면은 방향을 틀어도 모르잖아 다른 여자들이. 근데 여기선 틀면은 너 첫날에는 영자 좋다고 하고 나서 왜 갑자기 오늘 나한테 왔어? 그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한 것 같아요. 첫째 날은 좀 지켜봐도 난 괜찮다고 생각한 거야. 개인적인 궁예진인데 이것도 있지만 이거는 퍼센테이지가 낮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보다는 본인이 생각해놓은 그 틀, 그 기준에 좀 맞는 사람을 좀 더 자기소개 듣고 나서 결정하겠다가 내가 봤을 때는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여자를 배려하는 생각은 내가 봤을 땐 더 적을 것 같아. 왜냐면 그랬다면은 1화에서 보여줬던 그런 여자에게 거는 장난 같은 것들이 나올 사람이 아니야. 아 이번 기수도 청소하는 담당이 있구나. 왠지 영철 아니면 광수일 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맞다. 순자가 저기였죠? 복싱인가 그거를 단련하는 사람이었죠? 개인적으로 저거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 전날 밤에 이런 이벤트가 있었군요. 맞다. 기스마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자 이 장면 얘기 좀 해드릴까요? 첫날 이제 옥순이 영식 차를 타고 숙소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때 영식이 운전하는 걸 보면서 불안감을 느꼈잖아요. 이게 물론 이제 옆에 있는 영자는 뭐 편안하게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람마다 그 느끼는 불안감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옥순이 느끼는 그 불안감이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한 불안감은 이어질 수 있어요. 뭔가 대화할 때 이런 상황에 대한 오해라고 해야 되나?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예요. 원래 자기가 차를 운전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차를 탈 일이 없다. 내가 운전을 직접 할 일이 없다.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운전할 때 옥순이 느꼈던 불안감을 뒤집을 방법은 없을 겁니다. 옥순의 이런 태도들 되게 괜찮아요. 얼핏 들으면은 무식한 티 내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거 모른다고 저 사람이 살면서 사는데 문제가 생길 부분은 없거든요. 저런 사소한 것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더 나아요. 그게 오히려 솔직해 보이고 그리고 때로는 귀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건 남녀 상관없어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 전시회 보는 거 좋아요. 상대방이 저 최근에 미켈란젤로 전시회 있었는데 너무 좋았었어요. 어떤 화가 좋아요? 특별히 뭐 좋아하는 화가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전시회 분위기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편안하고 친절한 사람이다. 차분하다. 이걸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싫어할 여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 좋게 말하면 그건 안정감이 있다. 안정감이 있다는 건 믿음이 간다는 뜻도 되고 그건 또 여자가 좋아하는 장점이잖아.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이 사람이 끌리지 않는 걸 표현하는데 좋게 포장하다 보니까 장점을 단점처럼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너무 편하게 굴면 안 되는 건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호기심을 이어지지 않는 데에는 재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왜 재미가 없을까? 에너지 레벨의 문제고 그리고 적극성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식이 가고 있는 마음의 방향은 영자이기 때문에 옥순에게 적극적으로 무언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옥순이 느낀 거고. 이 얘기 해야겠다. 와 진짜 여기서 뭔가 별말 안 했는데 왜 여자들이 빵 터지고 웃지? 쉽죠? 뭐지? 선크림 빌려달라는 말이 그렇게 웃긴 말인가? 뭐지? 역시 남자는 얼굴이 단가? 이런 생각 드시죠? 이게 바로 분위기 장악 능력이에요. 영수가 그걸 갖고 있어요. 뭔가 대단한 얘기를 할 것처럼 분위기를 확 잡고 별거 아닌 얘기를 한다든가 별거 아닌 얘기를 할 것처럼 하면서 되게 의미 있는 얘기를 한다든가. 보세요. 그냥 얘기할 수도 있어요. 참 순자님 선크림 빌려주신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저 순자님 찾아가려고 했어요. 뭔데요? 선크림 빌리려고요.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는 거 두 문장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굉장한 기술이에요. 비슷한 예도 여러분들이 모임 같은 데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순자님 잠깐 저 좀 봐봐요. 급한 일이에요. 뭔데요? 거기 있는 숟가락 좀 줄래요? 뭐예요? 뭐 대단한 건 줄 알았잖아. 중요한 거예요. 이거 숟가락 지금 손으로 먹어요?
이런 거예요. 와, 야, 대단한데? 아, 이 얘기도 해야 되네. 야, 지금 이 스쳐 지나가는 말인데도 이건 거의 여러분들 그냥 숨 쉬듯이 하십시오. 누가 뭐 물어보면은 어떨 것 같아요? 이건 무조건 써먹으세요. 아무리 사소한 거예요. 한번 찍고 넘어가. 바로 이야기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맞추지 않더라도요, 무조건 하고 가세요. 이걸 왜 하는지 아세요? 일단 뭐 너무나 당연하고 숨쉬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잘하고 계신 분들은 뭐 알아서 잘 하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고민하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더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잖아, 머릿속에. 얘가 만약에 첫째라면, 얘가 막내라면, 만약에 위에 형이 있다면 상상을 하잖아. 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 얘기도 해야 되네. 아, 씨, 얘기할 게 너무 많네 진짜. 와, 보세요.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이성관계에서 잘 나간다,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매력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표현할 때, 나 몇 명 사귀어봤어, 나 10살 넘는 여자친구도 만나봤다, 다 에러예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왜요? 여자친구 많이 사귀어봤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썸만 타다 끝난 경우가 태반이고, 썸인지도 몰랐던 경우도 많아요. 편한 동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관심 있었다는 얘기 듣는다거나, 그러면 인기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래요? 제가 모르는데. 이렇게 써먹어야 돼요. 자, 이건 장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영숙의 어떤 부분이 자기한테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영수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아가는 진행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저게 단점이 될 수가 없어요. 신중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싫어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어떤 사람이 싫어해요? 이걸 싫어하려면 첫눈에 반하는 스타일이에요. 쉽게 사랑에 빠진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데, 얼마나 가벼운 사람 취급을 받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저 사람의 생각하는 기준에 내가 맞을까? 라는 걸 궁금해하겠죠. 보세요. 그 기준 뭔지 바로 물어보잖아. 야, 진짜 대단한 양반, 대단한 것만, 아우, 야, 말도 더듬네 나 진짜. 대단한 양반이네. 와, 이거 어디서 배운 거야 도대체 이거. 와, 역시 내 첫 느낌이 맞았어. 얘 보통이 아닌 것 같았는데 정말, 와, 역대급 남친을 볼 것 같은, 이쪽 방면으로는, 그러니까 여자 후리는 걸로는 역대급 남자를 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대박이다. 이 얘기도 해야겠네요. 이 얘기, 아우, 자, 너무 건질 게 많은데 보셨어요? 아, 뭘 갈고 닦아. 아니야. 반존대 쓰는 거? 야, 대박이죠. 반존대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야 여자들이 확 가까워지는 거 느껴요. 영숙 이미 꼬셨고, 자, 이제 순자 꼬시러 갑니다. 너무 영수 칭찬만 하면 안 되니까 여자 것도 좋은 거 얘기해야지. 순자 이거 되게 좋아요. 상대방을 칭찬할 때는 상대방이 노력한 걸 칭찬하는 게 기본 디폴트 값입니다. 아주 좋죠. 오, 오늘 의상 좋은데 몸핏이 들어왔는데요? 영수가 운동을 괜히 했겠어? 개빡세게 했을 거 아니야. 운동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 옷 잘 입었는다, 내가 운동한 보람이 있는 옷을 입었다. 아주 좋아요. 아, 이거를 화면으로 보여줄 수 없는 게 아쉬운데,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뭘 유심히 보셔야 되냐면, 진짜 영수 거는 진짜 건질 게 되게 많아요. 본인이 저쪽에 좀 특화된 사람이라면, 영수 같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면 영수 걸 빼먹을 게 많아요. 근데 영수의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시면 제일 좋냐면, 말을 던지는 톤이랑 강약, 그거랑 템포. 천천히 이야기했다가 빨라졌다가 늦어졌다가, 요 템포를 보세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자, 순자도 꼬셨습니다. 이 얘기도 해야겠네요. 아, 지금 보세요. 영자가 주말부부 가능하세요? 어느 정도 장거리인가요? 질문엔 질문으로 응수하고, 그랬더니 영자가 어디까지 가능하세요? 와, 이제 에스카님 제대로 얘기하셨어. 둘 다 수싸움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연애 구력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대하는 이 경험이 엄청 많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정석적인 대답이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주말 부부도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아주 스탠다드한 그런 답변입니다. 뭐 이거는 당연히 모두가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남자가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밝은 사람이라는 게 에너지 넘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자분들 참고하세요. 자, 여기 듣고 말 많이 걸고 적극적인 여자 좋아하나? 아닙니다. 자, 달리 말하면 그거는 부담스럽고 너무 나댄다는 뜻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밝은 사람 좋다는 말 귀 기울여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사고 자체가 긍정적인 사람이 좋다는 뜻이에요. 말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밝을 수 있어요. 그러니 저 얘기를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쓸데없는 질문이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옥순의 리액션 아주 좋아요.
예, 저런 것 일단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아까 영수 나올 때도 그랬고 지금 영호 나올 때도 그렇고 등장할 때 어쨌든 파이팅을 불어넣어 주는 거는 예,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입니다. 눈에 띄잖아.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는 되게 좋은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받기도 해도 일단 시작할 때 괜히 닫아놓는 것보다는 나는 모든 게 다 가능하다, 열려있다 이런 자세는 썸 탈 때는 일단 유리해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남성성이 있겠다, 그런 규율이 엄격한 곳에서 지냈다는 거는 되게 신뢰감 있고 믿을만한 사람이다 라는 게 느껴질 수 있죠. 책임감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이거는 나중에 이 5박 6일 동안 솔로나라에 있는 이성들에게 저게 어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거를 직접적으로 얘기해서는 사실 좀 매력 어필이 안 되고 은근하게 알려줄 방법도 딱히 없기도 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려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가정사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오진 않을 테니까 나중에 이미 어느 정도 감정선이 다 정리된 다음에 얘기할 때는 좀 늦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에게 쐐기를 박을 때 쓸 수 있을 정도지 초반에 어필하는 용도로는 쓸 수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가 아니라 이 밖에 나가서 나는 솔로가 끝나고 나서 이후에 썸이나 연인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는 좋은 어필이죠. 이거는 TMI이긴 한데 코는 분명히 했네요. 이거는 초반에 어필하기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던지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군생활을 어디서 보냈는지 저 부분 때문에 저게 완전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리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이상형 얘기할 때 연예인 얼굴 비교해서 이상형 얘기하는 거는 최악이에요. 여러분들 써먹지 마세요. 자, 이것도 뭐랄까 이거 어필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 나는 솔로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라면은 저 장거리 연애도 해봤어요. 되게 차로 뭐 5시간 거리도 해봤어요. 이런 얘기가 그다지 어필이 되진 않거든요.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는 알겠지만 굳이 내가 저 사람의 과거 연애를 왜 알아야 되지? 그게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진 않아요. 근데 나는 솔로는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가 알아가는 썸이나 좀 타보자, 연애나 좀 해보자, 그런 의도보다는 훨씬 더 각오가 크잖아요. 결혼이라는 걸 전제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과거 연애사 정도는 내가 너무 트집 잡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려놓음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써먹지 마세요. 이런 건 너무 좋습니다. 장거리는 거리보다 중요한 건 의지다. 의지 차이다. 그만큼 나는 관계를 시작하면은 그게 어떤 상황이든 그걸 타개할 만한 난 강한 힘과 그런 에너지가 있다. 이거는 그런 의지가 있다. 이거는 진짜 큰 장점이에요. 아주 좋은 어필이에요. 오, 영호가 자기소개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데? 잘생긴 남자 셋이 다 동갑이야. 이거는 장점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은 것과 노잼은 별개이기 때문에 영식은 노잼이라고 해서 아까 옥순한테 좋지 않은 평을 받지 않았나?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밌으려고 감정 기복이 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좋아요. 내가 찾아가면 되기에 주말 부부 상관없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저 말을 지켜야 되는데 저는 그럴 자신이 없는데요. 제가 늘 제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나중엔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바뀌면은 결국 거짓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내가 저 사람과의 생긴 그 감정적 서사, 유대감에 맞게 내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아무런 유대감이 없는데 상황만으로 저 사람을 올가매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의 상황에 맞게 가까워지는 것도 있지만 저 사람과의 감정적 유대감에 맞게 진행해야 되는 것도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다 나오니까 한 번은 짚고 넘어갈게요. 자, 남자분들 여자분들께 이제 이상형 얘기할 때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 선호해요. 별로 좋은 기준은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알아먹기가 힘들어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자분들이 남자분 이상형 얘기할 때 배울 점이 있는 남자, 존경할 만한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이거만큼 어려운 게 바로 저거예요. 모든 여자들이 그런 이상형을 좋아하고 모든 남자들이 저런 이상형을 갖고 있다는 건 아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으냐? 대화하다가 조금 의견 충돌이 생길 때도 인상 찌푸리면서 막 소리 지르는 것보다는 서로 좀 장난치면서 좋게 풀어가는 거 선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아. 그러면 싸울 때 막 소리 지르고 이러지 않으면 되는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잖아. 안녕. 와, 수학 교사를 하다가 태양광 발전 사업체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아버지 회사가 보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국밥인 공무원을 때려치고 지금 아버지 회사에 들어간다는 거는 아버지 회사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분 나름 금수저일 것 같은데? 안 좋습니다. 이런 거는 100% 노래를 시키기 때문인 거죠. 정말 잘하지 않는 이상은 저걸 취미로 말하는 거는 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차라리 노래 듣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PD는 좋겠죠. 그래도
나쁜 점수가 되진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수줍으신 분인데 노래 부르는 모습이 되게 용기를 낸 것 같아서 좋아 보였어요. 이렇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큰 매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았을 것이다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이거 좋아요. 외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외모가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내면이 마음에 들어서 연애를 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외모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되게 좋아요. 여자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가능성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아주 잘 얘기했어요. 좋습니다. 대신 제가 그만큼 내적 이상형은 확실합니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없으면은 말의 신빙성이 없거든요. 내적 이상은 확실하게 있다. 그러면서 그걸 잘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너무 까탈스러움이 이제 큰일 나는 거고요. 충분히 허용 가능한 선에서 분명한 것 같은 걸 얘기를 잘해야 돼.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진짜 상식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정말 자신 있고 난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듯이 얘기를 해줘야 돼. 예를 들면 전 예의 바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되게 잘하고 인사성 밝고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좋아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뭔 소리야 이게. 엄청 상식적인 답변이에요 사실은. 각자 상대방의 가치관을 존중해주면서 조율을 하자 이 얘기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직 어필이 되진 않아요. 근데 충분히 상식이 있는 사람이다 정도는 일단 돼요. 질문 진짜 쓰레기죠. 네, 이런 질문은 하면 안 되죠. 시비 거는 거잖아. 뭐 하는 거야. 상대방한테 장난을 걸더라도 명분이 있게 장난을 걸어야 돼요. 밑도 끝도 없이 걸잖아. 이거 얘기해야겠다. 와, 광수 맞죠? 오, 되게 좋은 태도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의도했든 아니든 그걸 대처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요, 쿨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다음. 이런 대답까지 가는 거는 안 좋아요. 하지마! 그만해 노래야. 너무 좋아요. 저는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 삶에는 안정이 자리 잡아 있거든요. 나는 솔로의 아주 최고의 자기 어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기본 밑바탕을 깔려줄수록 좋습니다. 이 얘기도 무조건 해야 돼요. 와, 아까 상철이 현숙이랑 잠깐 따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나올 때도 느꼈지만 상철은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밝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이딴 거보다 저 얼굴 하얀 여자가 좋아요. 그럼 일단 하얗지 않은 여자는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근데 하얀 여자는 다 갖고 가는 거야. 근데 여자들은 대부분 얼굴이 하얘요. 까만 여자가 잘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에서는 하얀 얼굴이 미의 기준이기 때문에 대부분 얼굴을 하얗게 만들어요. 진짜 하얗지 않더라도 하얗게 화장을 해요. 안 돼! 반전 매력으로 작용은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 거 지금 제 모습을 봐서 아시죠? 하지만 이렇게 한다는 건 그만큼 제가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에는 아주 적합했어요. 아주 좋아요. 괜찮은데 상철도 지금? 나는 기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허용은 안 해요. 주 이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런 걸 바디랭귀지로 보여준단 말이야. 근데 결국 마지막은 꼭 그래야 한다면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일단 하나의 사람으로서는 되게 존중할 만한 부분이고, 그리고 에너제틱하고 활동적이고 자기 일에 대해서 그걸 키우고자 하는 열정이 느껴져서 분명 되게 좋지만, 이게 나는 솔로에서 내가 배우자, 아내로서 남자가 바라볼 때는 아마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거예요. 과연 집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아이를 낳으려고는 할까? 결혼을 할 수는 있을까? 자기 일을 놓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여자분들은 본인에 대한 이제 가치관을 이야기할 때 내가 이런 성취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루고 싶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자기 인생에서 뭐 성공, 일에 대한 성공을 이야기하기보다는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더 좋아요. 좋은 가정을 꾸려서 그 가정을 안정적으로 이뤄나가고 싶다는 느낌을 주는 게 좋아요. 그게 바로 현모양처라고 남자들이 흔히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결혼으로서 남자들이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긴 합니다. 여자분들 참고하시면 좋아요. 이런 자세는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왕이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 안 해봤지만 뭐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자세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신뢰는 안 갈 수 있겠지만 이거는 남자들에겐 굉장히 빡센 그런 의존성이긴 합니다. 정숙이 자기소개를 진짜 잘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눈에 들어온 게 없어요. 대단히 가만히 있어도 뭐 빛이 나는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소개에서 눈에 들어올 만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텐데, 이런 어필은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생활기록부에 등재된 내용이기 때문에 검증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일단 신뢰감을 느끼게 해줘요. 어쨌든 과거에 그랬다는 거는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건 되게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학창시절 학생기록부 얘기하는 게 되게 귀엽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가 되게 괜찮냐면은 되게 긴장한데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약간 더듬더듬 하면서 또박또박 말하고자 하는 그 톤이 느껴지잖아요. 좋은 점수로 작용을 할 거예요. 열심히 해보려는 모습이 귀여워 보였어요 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중간중간 핸드폰으로 적어온 거 보는 자세도 되게 귀여워 보이고, 지금 지역 이동도 가능하다고 하죠. 이런 것들도 이제 결혼을 전제로 바라보는 솔로 나라에서는 열려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장점이 되죠.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사는 곳에 따라서 배치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용인해 주잖아요. 너무 좋은 대답입니다. 지금 영숙이 질문을 너무 잘해줬어요. 오, 지금 질문 서포트를 아주 잘해줬는데? 왜냐면 이거 자기 입으로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다기보다는 자기 얘기로 하면은 이마만큼의 효과를 못 가져요. 근데 누가 질문을 해서 내 입을 자랑하긴 좀 창피한데 라는 느낌으로 얘기하기 좋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한 계기를 얘기할 때 정의롭고 멋진 직업이라는 생각에 도전, 되게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잖아. 아이를 바르게 키울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와우, 복장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일단 자기소개 복장 합격. 나이 합격. 남자들 나이가 대충 좀 어리잖아요. 저 상철 빼고는 33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30살인 순자는 되게 나이대로 봤을 때 남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나이대긴 하죠. 제발 복싱 취미 있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줘. 부탁이야, 순자야. 안 돼! 얘기하지 마! 안 돼! 그만 얘기해! 제발 그만 얘기해. 자, 만약에 순자가 앞에 복싱, 생활체육, 전적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상형 얘기를 했다면은 아주 좋지만, 앞에 그런 밑밥을 깔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굉장한 부담입니다. 나보고 복싱을 쉬는 날마다 대회에 나갈 준비만큼 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기완이요. 이런 거는 되게 상식적인, 누구나 당연히 도덕적으로나 미래를 봤을 때 당연히 싫어할 만한 그런 행동이죠. 그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얘기하면은 초반 만나면 좋아요. 초반에 서로에 대한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이상형 얘기할 때 대단히 나한테 개인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누구나 당연히 얘기할 만한 걸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 예의 없는 사람은 정말 싫어요. 그래서 어른은 공경할 줄 알고, 뭐 예를 들면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들에게 막말하거나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전 정말 너무 싫어합니다. 되게 자기 주장 확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당연히 다 지키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이것도 그런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좋습니다. 아까 영숙이 매일 만나고 싶지만 보다 이런 얘기가 더 좋아요.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정말 쓸데없는 질문이죠.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 지금 되게 차분하고 엄청 단아한 느낌으로 입었어. 와, 머리가 좋은 건가? 지금 첫째 날 지나고 나서 남자들이 테토녀 애견남 특집이다. 아, 여자들 다 기가 세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그리고 또 첫날 보여준 영자의 그런 모습들이 에너지 넘치고 파워풀한 걸 봤기 때문에 아, 얘는 매력적이지만 되게 기가 세겠지? 이런 겁을 먹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차분하게 입는다? 아, 물론 이제 자기소개 들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저는 되게 전략적으로 봤을 때 훌륭하다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여자력 보여주면 게임 끝. 이런 것 되게 좋아요. 여자가 요리하는 취미가 있다. 그걸 자격증까지 갖고 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남자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이도 작용하는 부분이죠. 머리가 너무 좋은데 이 양반? 남자들이 딱 좋아할 만한 요소로 취미를 잘 얘기하네. 지금 데프콘이 완전 헛다리 짚은 거죠. 남자들은 저 부분으로 포인트를 잡지 않았어요. 와, 영자 에너지 넘치는 애도 보지 않았어요. 그 부분을 본 게 아니라 와, 되게 여성스럽네로 봤을 겁니다. 요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상쇄하기 위해서 앞에 밑밥을 그렇게 깐 거예요.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로 앞에 빌드업을 쫙 깔아놓고 이제 사실 제가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해해 주실 거죠? 하고 있는 거예요. 오, 참 이런 말 하면은 속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장점이 됩니다. 남자 입장에서. 왜냐하면은 여자에게 집을 구해오라는 걸 기대하진 않아요, 남자들이. 절대. 근데 대신 내 재산을 까먹을 걸 걱정은 하거든요. 근데 저런 걸 하고 있다는 건 되게 절약을 잘하고, 그리고 본인이 남자한테 기대하지 않는구나, 기대해서 생활하려는 그런 흡혈귀가 아니구나라는 도장을, 그런 인증을 받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아파트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기까지의 이 사람의 노력들을 이제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저는 상관없다. 매일 한 달 한 번도 상관없다. 그렇죠. 이런 자세 가져야지. 왜냐면 자기가 지역 이동이 작기 때문에 장거리랑 주말 부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본인이 기준을 가지면 너무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관이 없다는 게 내가 이렇게 상황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자주 못 볼 수도 있다. 근데 네가 온다면 보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상관없다는 거지 사실은 자기는 거의 못 본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캐치하는 사람은 캐치할 거예요. 앞에 상관없다는 말이 현혹되는 남자도 있겠지만 허울을 걷어내고 이 여자의 진짜 얘기를 알아듣는 남자도 있을 겁니다. 질문 아주 진짜 영수가 날카롭다. 영자가 던지는 그럴듯한 겉모습은 다 배제하고 핵심을 잘 꿰뚫고 있네요. 보면 몇 명 남자들은 정신 못 차려가지고 영자한테 홀릭되고 있는데 영수가 되게 본질을 잘 보고 있어요. 저런 여자가, 저런 생활하는 여자가 과연 결혼이 가능할까? 애들 키울 수 있을까? 당연히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런 이제 허점을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영수가 그냥 예쁘다고 다 홀릭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이 명확하니까 여자가 던지는 그런 예쁜 말과 포장에 넘어가지 않아. 그래서 영자도 결국에는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듣고도 넘어가는 남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식 같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예체능은 제 편견은 비추입니다. 무용 엘리트야? 현직 무용수란 얘기야? 그러면은 더더욱 비춘데 예순이는 너무 경제력도 들쑥날쑥하지만 생활 패턴도 들쑥날쑥하고 감정 상태가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가 몸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감정만 표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중하다 보면은 안 좋은 감정에도 몰입을 해야 되고 좋은 감정에도 몰입을 해야 되고 근데 몰입력이 되게 뛰어나단 말이야. 그러면 그만큼 사소한 걸 보더라도 확 몰입할 수 있어서 현실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예체능 쪽은 저는 일단 비추인데 멋지긴 진짜 멋있어요. 근데 연애도 피곤해. 필라테스 센터 운영이야? 그럼 무용은 안 하네 지금은? 부상 때문에 무용을 그만둔 거야?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뭐 감정적으로 기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비스업을 하면 일단 감정적으로 기복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얘기 왜 안 나왔나 했네. 여자들 중에서도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 꼭 나오는구나. 최악이죠? 뭔 소리인지 알아줄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존경할 수 있는 거야? 너무 추상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마 좋은 장점이 될 겁니다. 많이 낳고 싶다라는 거는 뭐 적게 낳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근데 한 명만 낳고 싶어요. 그러면 많이 낳을 수 없다는 거잖아. 일단은 열려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낳고 싶다는 마음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더 남자들 입장에서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누구였죠? 영자였죠? 집 한 채 마련했다고? 지금 현숙도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근데 영자하고는 남자 입장에서 느껴지는 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남자들 중에 지금 하던 한국에서의 생활 정리하고 캐나다 갈 수 있는 남자가 몇이나 있겠어요. 뭐 노후를 위해서 캐나다 생각한다? 뭐 있어서 나쁠 건 없겠지만 당장의 체감이 될 정도 크지 않기 때문에 현숙이 남자에 대해 기대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집을 마련할 정도로 노력해온 삶을 인정해주는 정도의 메리트는 있을 거예요. 근데 동시에 어떤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캐나다에 자가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 가서 살려고 하겠구나 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얘기 해드릴게요. 여행 좋아하는 여자는 남자들이 결혼을 바라보는 여자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분들께서 혹시 본인이 여행을 좋아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자들 만날 때는 그런 성향은 가급적 초반에는 오픈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준이 너무 빡세요. 일단 에너제틱 해야 되고 활동적이어야 되고 영어로 소통도 가능해야 되고 자기랑 삶의 방식이 비슷해야 되고 이거 소화 가능한 남자 거의 없습니다. 저걸 맞춰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남자 아닌 이상은 차체적으로 그냥 그런 걸 갖고 있는 남자는 거의 못 만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맞춰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남자가 되려면은 그냥 연숙 같은 외모가 본인 취향이어야 돼요. 힘들겠죠? 몇이나 있을까요?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할 겁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거 지금 상태에서 남자들이 궁금한 건 네가 어디든 상관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디서 살고 싶은데 이걸 물어보겠죠. 사실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걸 궁금해하지 마라. 상관없다잖냐. 그냥 네가 여기서 살자고 이끌면 된다. 이러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뭐 이렇게 제가 말한들 그게 먹히겠어요? 남자들은 대부분 이제 여자가 어떤 마음인지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봤을 때는 여자분들께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별로 의미는 없죠. 상관없다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이 영철은 계속 쓸데없는 질문만 하네 진짜. 그나마 하나 괜찮은 기준 나왔습니다. 운동에 체격이 있는 분 매력적으로 느껴요. 물론 이제 아닌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서 호불호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못 만들면 되는구나. 직관적이잖아요. 잘 봤습니다. 되게 진도가 느리긴 하지만 자기소개까지 이제 다 봤네요. 지금 본격적인 데이트는 다음 주부터이기 때문에 할 얘기는 사실 다음 주부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치고는 오늘도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이런 경우는 사실 흔하진 않은데 사실 데이트하기 전까지는 별로 할 말이 제가 없거든요. 이번에 할 말이 되게 많았어. 이런 적은 되게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